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과거 27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S&P 500 ETF에 장기 투자한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 장기 투자입니다. 수익률을 분석하기 전에 간략히 S&P 500 장기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치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적립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S&P 500 대표 ETF인 스파이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기간은 스파이가 상장된 1993년부터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쓴 스테디셀러 월가의 영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을 보유한 노로드 펀드는 자동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펀드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연 10%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수익률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올릴 수 있는 실적이다. 실제로 스파이가 상장된 1993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스파이를 가지고 있었다면 연평균 8.9%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말했던 대로 연 9%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어느 개인 투자자가 27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까? 27년이면 장기 투자라는 표현보다 무기한 투자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의문은 결국 내 손에 쥐게 되는 수익 금액은 22%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가?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의 수익률은 과연 얼마일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내 손에 실제로 생기게 되는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명 유튜버 분들도 S&P 500 장기 투자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버 힐링 여행자님입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며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꾸준히 재테크를 공부하여 현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힐링 여행자님께서 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 S&P 500과 같은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길 추천합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를 운영하시는 강황국님입니다. 강황국님은 시내 직장인 코트라에서 근무하면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여 30대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입니다.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십니다. 강왕국님은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료를 분석했을 때 S&P 500도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많았으며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오랫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려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분의 영상에서는 본인 의견을 뒷받침하는 일부의 자료만 제시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S&P 500 지수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수익률입니다. 대충 눈으로 평균을 내보더라도 약 10%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데이터가 10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부 1월 1일부터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시점부터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몇 년 뒤에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입니다. 물론 미래의 수익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데이터만이라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7년간 스파이의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수익률을 계산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년 거치식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3년 2월 1일에 스파이를 매수하고
10년 뒤인 2003년 1월 31일에 매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10년 수익률은 94%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6.9%입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수익금은 9,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10년 수익률은 94%에서 74%로 감소하게 되며 세후 연평균 수익률은 5.7%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날인 1993년 2월 2일에 매수를 하여 10년 후인 2003년 2월 1일에 매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27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일 단위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장기 투자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을 구했습니다. 1999년 7월 1일에 스파이를 매수하여 10년 후인 2009년 6월 30일에 매도를 하였다면 10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가 난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도 마이너스 33%입니다. 10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S&P 500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3%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 7월 1일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실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11년 10월 31일에 매수를 하여 10년 뒤인 2021년 10월 30일에 매도를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10년 수익률은 267%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13.9%입니다. 세금을 제한 10년 수익률은 208%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11.9%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27년 데이터를 통해 장기 투자한 모든 경우를 분석하여 수익률이 높았던 적은 얼마나 있었고 수익률이 낮았던 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당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번 모든 배당금을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며 거래 수수료나 증권사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면 더 좋지만 그럴 경우 분석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S&P 500과 관련된 영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 S&P 500 ETF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S&P 500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제 채널의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먼저 3년 거치식 장기 투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스파이를 3년간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구간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났을까요? 1996년 7월 16일에 매수하여 1999년 7월 15일에 매도한 경우가 수익률이 1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후 수익률은 98%였으며 연평균 수익률은 25.5%나 되었습니다. 해당 3년 동안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9%입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06년 3월 10일에 매수하여 2009년 3월 9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6%까지 내려갔습니다. S&P 500이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3년을 넣어뒀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47%라니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993년부터 2021년까지 27년간 거치식으로 3년 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기간은 총 6,491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가 1,462건으로 23%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청자님들께서 과거 특정 어떤 날에 나는 스파이에 투자하고 3년 보유해야지 라고 결심하여
실제 투자를 하셨다면 3년 후 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가 100번 중 23번이나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에서 5%인 경우는 9% 정도 빈도를 보였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10%를 기록한 적은 33%, 10에서 15%는 21%, 15에서 20%는 7%, 20에서 25%는 8%, 25%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인 경우는 10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96년 7월 16일에 매수를 했다면 3년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25.5%를 기록했으니 이 10번 중에 한 번입니다. 스파이에 3년간 묻어두면 연평균 25.5%의 세후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는 빈도도 23%나 되었습니다. 다음은 5년 동안 거치식으로 스파이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구간은 1994년 12월 30일에 매수하여 5년 뒤인 1999년 12월 29일에 매도한 경우로 세전 수익률은 222%입니다. 세후 수익률은 174%,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22.3%입니다.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9%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5년은 2004년 3월 8일부터 2009년 3월 7일까지입니다. 역시 미국 금융위기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5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41%,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9.9%입니다. 2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파이에 5년 동안 거치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는 총 5,987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였던 저그의 빈도는 30%, 0에서 5%는 14%, 5에서 10%는 27%, 10에서 15%는 18%, 15에서 20%는 9%, 20에서 25%는 3%입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25% 이상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5에서 10% 사이인 경우가 27%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사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5에서 10% 정도면 정말로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 예금의 경우 2% 내외에 불과하고 예금도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아셔야 하는 점이 5년간 거치식으로 스파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30%의 빈도로 발생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스파이를 사놓고 10년간 묻어둔다면 어떨까요?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구간은 2009년 3월 5일에 매수하여 2019년 3월 4일에 매도한 경우로 세전 수익률은 306%, 세후 수익률은 239%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3%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1999년 3월 10일에 매수하여 2009년 3월 9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10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47%,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2%를 기록하였습니다. 빈도를 살펴보면 27년 기간 동안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총 4,729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의 빈도는 13%, 0에서 5%는 43%, 5에서 10%는 37%, 10에서 15%는 7%, 그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10년 장기 투자한 경우는 대부분 0에서 5% 또는 5에서 10%의 연평균 세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 80%가 이 두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0% 이하를 기록했던 경우도 3년, 5년 투자에 비해 적은 13%밖에 안 되는 빈도입니다. 적립식 장기 투자 결과입니다. 다음은 적립식 장기 투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 증권계좌나 연금저축펀드 등에서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매달 같은 날 스파이를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년 동안 적립식으로 스파이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구간은 1995년 4월 4일부터
매달 4일에 같은 금액만큼 스파이를 매수하여 3년 뒤인 1998년 4월 3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세전 수익률은 60%, 세후 수익률은 47%입니다. 3년간 투자금을 1억 원으로 가정하고 구한 세후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3.7%입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2006년 3월 8일부터 매달 8일에 같은 금액으로 스파이를 36개월간 매수하여 2009년 3월 7일에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27년의 기간 중 3년간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총 5,970가지가 있었으며 이 중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인 빈도가 19%였습니다. 0에서 5%를 기록한 경우가 41%, 5에서 10%는 32%, 10에서 15%는 9%였습니다. 확실히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수익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이 3년으로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19%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에서 5%를 기록한 경우가 41%나 되고 5에서 10%를 기록한 경우도 32%나 됩니다. 다음은 5년간 적립식으로 스파이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1994년 4월 11일을 처음으로 매달 11일에 스파이를 매수하여 5년 뒤인 1999년 4월 10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5년 수익률은 99%, 세후 수익률은 78%입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12.2%입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2004년 3월 8일부터 매달 8일에 스파이를 매수해 5년 뒤인 2009년 3월 7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45%이며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3%입니다. 27년 기간 동안 적립식으로 5년간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는 5,506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세후 수익률이 0% 이하인 빈도는 21%, 0에서 5%는 50%, 5에서 10%는 23%, 10에서 15%는 6%였습니다. 5년간 적립식으로 스파이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던 경우는 전체 중 21%의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평균 5% 이하의 수익률이 발생했으며 5에서 10%의 수익률이 발생한 경우도 23%로 꽤나 많았습니다. 10년간 적립식으로 스파이에 투자했다면 과연 어떨까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구간은 2011년 11월 4일부터 매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스파이를 매수해 10년 뒤인 2021년 11월 3일에 매도한 경우입니다. 10년 수익률은 114%, 세후 수익률은 89%, 연평균 세후 수익률은 6.6%입니다. 지금이 미국 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시기이므로 2011년에 매수해 10년 후인 지금 매도한 경우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구간도 세후 연평균 수익률이 7%가 안 됩니다. 분명히 피터 린치가 9에서 10%라고 했는데 말이죠. 물론 피터 린치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고 한 말입니다. 피터 린치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피터 린치 말만 믿고 스파이에 장기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7%도 못 벌었다. 부동산에 투자할 걸 그랬다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1999년 3월 8일부터 매달 8일에 스파이를 매수해 2009년 3월 7일에 전부 매도한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43%,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구간은 항상 미국 금융위기가 포함된 구간입니다. 10년간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었던 경우는 스파이가 상장된 이래로 총 4,349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가 10%, 0에서 5%는 80%, 5에서 10%는 10%였습니다. 적립식으로 10년간 투자하면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연평균 세후 0에서 5% 정도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리로 세후 5%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입니다. 운이 좋다면 5% 이상의 수익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지 않다면 10년간 적립식으로 스파이를 매수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S&P 500에 1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빈도가 엄청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S&P 500 장기 투자의 최대 수익률만 보여주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한 27년치 데이터도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경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S&P 500에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꾸준히 S&P 500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빈도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활용할 경우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와 IRP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완벽히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다시 보다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가장 완벽한 분석 S&P 500 장기 투자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